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한 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여든이 넘으신 이순자 할머니 가명입니다만 이분이 자녀들에게 짐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저희가 받은 노모의 비극, 자식에게 버림받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이 사연이 뭐랄까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라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같아요. 노부모 부양 문제라던가 또 변화하는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. 맞습니다. 이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순자 할머니, 올해 82살이시고요. 네.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려운 시절, 전쟁이며 보릿고개 다 겪으시고 20살에 결혼해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. 아, 정말 힘든 시기를 다 보내셨네요. 그렇죠. 그런데 남편분 수입이 좀 불안정했나 봐요. 그래서 할머니께서 새벽 4시부터 무려 30해 동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답니다. 서른에나요. 새벽 4시부터. 와, 정말. 할머니 말씀이 애들 굶길 순 없지 않겠어요. 내가 죽어도 애들은 잘 키워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시절 우리 어머님들 정말 자식들 위해서라면 당신 몸 돌보지 않으셨잖아요. 네,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집까지 팔아서 큰아들 등록금 대주시고 또 빚을 내서 둘째 아들 전셋집 얻어주시고 심지어는 금반지까지 팔아서 딸 혼수를 마련하셨다고. 아, 정말 모든 걸 다 내주셨네요. 자식들 어렸을 때는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 이런 말들도 많이 했을 텐데요. 그럼요. 어릴 땐 다 그렇죠.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게 뭐 이런 약속들. 그런데 이 관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고요? 네, 그게 한 10년 전쯤 남편께서 돌아가시면서부터예요. 그 슬픔 속에서 처음에는 자녀분들이 엄마 걱정 마세요. 이제 제가 모실게요. 또 저희가 엄마 편안하게 해드릴게요.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그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셨겠어요. 물론이죠. 그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좀 달라졌던 거죠.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요. 이유가 있었겠죠. 뭐 변명 아닌 변명이 있었겠죠.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. 둘째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. 딸은 또 시댁 눈치가 보인다. 뭐 이런 식이었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핑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즘 자녀 세대가 겪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,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압박감이 좀 반영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소위 말하는 그 샌드위치 세대의 고충이 부모님 부양 문제랑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이군요. 네, 그럴 수 있죠.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이해하려고 애쓰셨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. 네. 게다가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고요.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혈압에 당뇨까지 병원에 가셔야 할 때도 많았을 텐데요. 근데 그때 자녀분들 반응이 좀 그랬다는 거죠. 엄마, 택시 타고 가세요. 제가 택시비는 드릴게요. 이런 식이었대요. 같이 가드릴 상황이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할머니 마음속에 내가 혹시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나?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신 거죠. 네, 바로 그거죠. 그 서글픈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게 작년 겨울입니다. 그 낙상사고 말씀이시죠? 네,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. 이게 큰 부상이잖아요. 3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고, 연세도 있으신데. 네, 처음에는 자녀들도 엄청 걱정을 했겠죠.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병원비, 또 간병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졌군요. 네,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위험해요. 뭐 이런 걱정에서 시작해서 솔직히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기가 좀 어려워요.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. 이게 갑자기 닥친 간병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존의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이나 책임감이 시험되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. 네, 큰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고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겠죠. 그때 둘째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. 그 말. 네, 엄마는 솔직히 이제 저희에게 짐이에요. 라고요. 정말. 어떻게 자식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? 평생을 정말 모든 걸 다 바친 어머니한테 짐이라니요.
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. 말 그대로죠. 평생의 헌신이 그냥 한순간에 다 부정당하는 느낌? 그 절망감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 할머니 말씀이 내가 평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새끼들이 나한테 짐이라고 하다니? 이러면서 정말 땅을 치셨다고 해요. 그런데도 자녀들은 설득을 한 건가요? 요양원으로 가시라고? 그렇죠. 뭐 여기가 시설도 정말 좋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설명을 했겠죠. 하지만 할머니 귀에는 그게 들렸을까요? 그저 자식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 생각밖에 없으셨을 거예요. 요양원이 좋으면 뭘 해. 자식들이 나 버리는 건데. 이 말이 정말 가슴을 치네요. 결국 할머니 뜻과는 상관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거군요. 네. 그렇게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. 그럼 자녀분들 방문은 좀 잦아졌나요? 아니요. 오히려 더 뜸해졌다고 해요. 석 달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. 아, 정말 할머니는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호소하시는데 자녀들은 그저 엄마,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. 이 말만 반복한다고 하고요. 그게 어떻게 어머니를 위한 걸까요? 참. 할머니는 그곳에서 이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하고 뭐랄까 서로 신세한탄, 위로 아닌 위로를 나누신대요. 늙고 병드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한테 짐이 된 거야 하면서요.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슬픈 현실이죠. 네,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돌봄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이게 가족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. 할머니께서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.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슬퍼하긴 할까? 아니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까? 라고요. 와, 정말 그 질문이 너무 마음을 후벼파네요. 이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감정이 북받치는데요.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짐이라는 말이라니.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. 네, 이게 참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하고 자녀들의 효도 사이의 어떤 간극이랄까요? 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을 기대해야 할까요?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쩌면 또 무엇을 좀 내려놓아야 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